당신의 밤에 쉼표가 되는 시간. 저는 남자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젠 갑자기 추워진 날씨로 저는 이 패딩을 꺼내게 됐습니다. 예, 참 이 날씨가 정말로 갑작스럽게 이렇게 추워진 것 같아요. 다들 이런 환절기, 이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때는 항상 감기 조심하셔야 될 텐데요. 다들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비가 이제 저녁에 내렸어요. 이 추운 날씨에 비가 내리게 되면 얼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 그 정도의 이런 추위는 아닌 것 같아서, 하지만 확실히 이번 비가 지나가면서 많이 더 추워지겠죠. 이제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새로운 계절이 다가온다고 느낄 때는 뭐랄까 좀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옷을 꺼내고 또 잠자리에 이불들을 바꾸고, 뭐랄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그 계절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계절의 변화에 잘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빨간머리 앤도 이제 또 새로운 환경을 가게 될 텐데 어떻게 잘 준비하고 잘 대처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프닝은 짧게 마치고 이제 빨간머리엔 12번째 시간인데요. 그럼 당신의 밤 쉼표가 되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주일학교에 대한 앤의 인상. 그래, 마음에 드니? 마릴라가 물었다. 다락방에서 앤은 침대 위에 펼쳐놓은 새 옷 3벌을 진지한 얼굴로 바라보며 서 있었다. 하나는 작년 여름 마릴라가 행상의 꼬임에 넘어가 튼튼해 보인다는 이유로 샀던 우중충한 색깔의 무명천이었고, 또 하나는 겨울에 할인 매장에서 산 흑백 체크무늬 세틴이었으며, 나머지 하나는 보기 싫은 푸른색의 뻣뻣한 염색천으로 며칠 전 모카디에 있는 가게에서 산 것이었다. 마릴라가 손수 만든 그 옷들은 모양이 모두 비슷비슷했다. 아무런 장식 없이 허리에 딱 달라붙는 밋밋한 스커트에 소매마저 허리나 스커트처럼 단순한 것이 팔이 겨우 들어갈 정도로 통이 좁았다.
앤이 밍숭맹숭하게 대답했다. 마음에 든다고 상상하겠어요. 마릴라는 기분이 상했다. 난 상상 따윈 듣고 싶지 않다. 오라,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게로구나. 이 옷들이 뭐가 어때서 그러니? 단정하고 깨끗한 새 옷들인데. 맞아요. 그런데 왜 싫다는 게냐? 앤이 마지못해 대답했다. 옷이 안 예쁘잖아요. 안 예쁘다고? 마릴라가 콧방귀를 뀌었다. 난 너한테 예쁜 옷을 만들어 주려던 게 아니야. 똑똑히 말해두지만 난 내 허영심을 채워줄 생각은 없다. 앤, 전부 다 쓸데없는 장식이나 주름 없이 튼튼하고 편하고 실용적인 옷들이야. 이번 여름은 이 세 벌로 나야 한다. 갈색 무명 옷과 파란 염색 옷은 학교에 들어가면 입도록 하고, 새틴 옷은 교회와 주일학교에 갈 때 입어라. 항상 단정하고 깔끔하게 입고 찢어지지 않게 조심해라. 난 내가 여태껏 입고 있던 꽉 끼는 옷만 아니면 어떤 옷이라도 고마워할 줄 알았구나. 앤이 말했다. 어머, 물론 고맙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 옷 중에 소매가 불룩한 옷이 한 벌이라도 있었으면, 그랬으면 훨씬 더 고마웠을 거예요. 소매를 불룩하게 만든 옷이 요즘 유행이거든요. 아마 소매가 불룩한 옷을 입기만 해도 가슴이 마구 두근거릴 거예요, 아주머니. 그렇다면 내가 가슴 두근거릴 일은 없겠구나. 그런 소매를 만든답시고 낭비할 옷감은 없으니까. 게다가 내 눈엔 우스꽝스럽게 보이니 말이다. 난 평범하고 편한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 앤이 애처로운 목소리로 대꾸했다. 하지만 저 혼자만 평범하게 편한 옷을 입느니 다른 사람들처럼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편이 나아요. 좋을 대로 생각하려무나. 아무튼 이 옷들을 옷장에 잘 걸어두고 자리에 앉아 주일학교 공부를 해라. 벨 장로님에게서 교리 문답서를 얻어왔다. 내일은 주일학교에 가야 하니까. 마릴라가 잔뜩 화가 난 채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앤이 두 손을 잡고 물끄러미 옷을 바라보며 풀죽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소매가 불룩한 하얀 옷이 생기길 바랬는데, 하긴 기도는 했지만 그다지 기대하진 않았어. 하느님이 고아 여자아이의 옷까지 신경 쓰실 시간이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거든. 마릴라 아주머니 뜻대로 될 줄은 알고 있었어. 그래도 이 중 하나가 아름다운 레이스 주름에 부풀린 3단 소매가 달린 눈처럼 하얀 모슬린 드레스라고 상상할 수는 있으니 다행이지 뭐야. 다음 날 아침, 마릴라는 두통 때문에 앤을 데리고 주일학교에 갈 수가 없었다. 가는 길에 린드 부인 댁에 들러라. 앤, 린드 부인이 내가 어느 반에 들어갈지 알려주실 거야. 조심해서 행동해야 한다. 나중에 설교 시간이 되면 우리 가족석이 어딘지 부인에게 물어보렴. 여기 헌금할 1센트를 주마. 사람들 빤히 쳐다보지 말고 괜히 들썩거리지 말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 배운 성경 말씀을 전해다오. 앤은 뻣뻣한 흑백 세틴 옷을 단정히 차려입고 나무랄 데 없는 모습으로 집을 나섰다. 옷 길이야 확실히 모자람이 없이 적당했지만 앤의 깡마른 몸매를 일부러 구석구석 드러내듯 몸에 딱 달라붙는 모양새였다.
새 모자도 작고 납작하고 반질반질한 데다 옷도 마찬가지로 지극히 단순해서 리본과 꽃이 달렸을 거라 상상했던 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그 문제는 큰 길에 다다르기 전에 해결되었다. 오솔길을 걸어가던 앤은 바람에 흔들리는 황금빛 미나리아 제비와 아름다운 들장미를 발견했고 재빨리 꽃을 꺾어 둥그렇게 다발을 만든 다음 모자에 둘렀다. 다른 사람들이야 어떻게 생각하든 앤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분홍색과 빨간색으로 꾸민 빨간 머리를 당당하게 지켜든 채 큰 길로 경쾌하게 발걸음을 옮겼다. 앤이 린드 부인의 집에 도착하니 린드 부인은 벌써 나간 뒤였다. 앤은 아무렇지 않게 혼자서 교회로 향했다. 교회 현관에 모여있던 하양, 파랑, 분홍 옷을 예쁘게 차려입은 여자아이들이 머리에 이상한 장식을 한 낯선 여자아이가 등장하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다. 에이번리의 여자아이들은 앤에 대해 떠도는 희한한 소문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린드 부인은 앤의 고약한 성미에 대해 떠들었고 초록 지붕집에서 일하는 제리 부트는 앤이 늘 혼자 중얼거리거나 미친 사람처럼 나무와 꽃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다. 아이들은 앤을 보자 책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로 쑥덕거리기만 할 뿐 누구 하나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개회 예배가 끝나고 앤은 로저슨 선생님 반에 들어갔다. 로저슨 선생님은 20년 동안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중년의 여자였다. 교리 문답서에 나오는 질문을 하고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를 책 너머로 쏘아보는 것이 그 선생님의 교육 방식이었다. 선생님은 앤을 자주 쳐다보았고 마릴라가 시킨 공부 덕분에 앤은 째깍째깍 대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앤이 질문이나 답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했는지는 의문이었다. 앤은 로저슨 선생님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수업에 듣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소매가 불룩한 옷을 입고 있어 무척 비참한 기분이었다. 소매가 불룩한 옷이 없다면 살 가치가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앤이 돌아오자 마릴라가 물었다. 그래, 주일학교는 어땠니? 모자에 꽂았던 꽃은 시들어 앤이 오솔길에 버리고 왔기 때문에 당분간 마릴라는 꽃모자에 대해서는 알지 못할 터였다. 정말 싫어요. 끔찍했다고요. 앤 셜리, 마릴라가 나무라듯 소리쳤다. 앤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안락의자에 앉아 보니의 이파리에 입을 맞추고 활짝 핀 수령초에 손을 흔들었다. 제가 없는 동안 외로웠을 거예요. 앤이 입을 열었다. 이제 주일학교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 아주머니 말씀대로 얌전하게 행동했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가시고 안 계셨는데도 혼자서 잘 찾아갔죠. 다른 여자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보는 동안 창가 쪽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벨 장로님이 어찌나 기도를 길게 하던지 창가에 앉지 않았더라면 기도가 끝나기 전에 지치고 말았을 거예요. 다행히 창밖으로 반짝이는 호수가 곧장 내다보였어요. 그래서 호수를 바라보며
멋진 것들을 상상했죠.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돼. 벨 장로님의 기도를 들었어야지. 앤이 볼멘 소리를 했다. 하지만 벨 장로님은 저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느님께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하느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소용없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전 혼자 짧은 기도를 드렸어요. 호수 주변으로 하얀 자작나무들이 길게 늘어서 있고 나뭇가지 사이로 새어든 햇살이 아래로 아래로 물속 깊이까지 비쳐들었어요. 아, 아주머니, 마치 아름다운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전 가슴이 벅차올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두세 번 소리내어 말했답니다. 마릴라가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큰 소리를 내진 않았겠지? 어머, 아니에요. 소곤소곤 말했어요. 마침내 벨 장로님 기도가 끝나자 아이들이 저더러 로저슨 선생님 반으로 가라고 했어요. 여자아이들이 9명 있었어요. 모두 소매가 불룩한 옷을 입고서요. 저도 소매가 불룩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상상하려고 애썼지만 잘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방에 혼자 있을 때는 쉽게 상상이 됐는데 진짜로 소매가 불룩한 옷을 입은 아이들 틈에 있으니 너무너무 어렵지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소매 생각이나 하고 그러면 못 쓴다. 수업을 잘 들어야지. 너도 그 정도는 알겠지? 네, 그럼요. 전 질문에도 많이 대답했어요. 로저슨 선생님이 저한테 몇 번이나 물으셨거든요. 그런데 선생님만 그렇게 질문하는 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저도 묻고 싶은 게 많았거든요. 하지만 그 선생님과는 마음이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만뒀어요. 그리고 아이들 모두 종교시를 암송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아는 게 있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모른다고 했고 원하시면 주인 무덤가의 개는 외울 수 있다고 대답했어요. 3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시인데 종교시라고 할 순 없어도 아주 슬프고 우울해서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됐다고 하시며 다음 주 일요일까지 19번째 시를 외워오라고 하셨어요. 나중에 교회에서 읽어봤는데 정말 멋진 시더라고요. 특히 이 두 줄은 감동적이었어요. 학살당한 기병대가 쓰러지듯 그렇게 순식간에 무너져 나니 위대한 재앙의 날이여. 기병대나 미디안이 뭔지는 모르지만 아주 비극적으로 들리잖아요. 그 시를 배울 생각을 하니 다음 주 일요일이 무척 기다려져요. 이번 주 내내 연습할 생각이에요. 주일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서 로저슨 선생님께 가족석이 어디인지 여쭤봤어요. 린드 아주머니가 너무 멀리 계셔서요. 전 될 수 있는 대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절과 3절이었는데 무척 길었어요. 제가 목사님이었다면 짧고 멋진 부분을 골랐을 텐데 설교도 엄청나게 길었어요. 목사님은 설교도 성경 말씀에 맞춰서 길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설교는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상상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 그냥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 채 놀라운 것들을 상상했죠. 마릴라는 어쨌거나 앤을 엄하게 꾸짖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앤이 말한 것 중 몇 가지는 엄연한 사실이었으므로 차마 그럴 수가 없었다.
특히 목사님의 설교나 벨 장로의 기도에 대한 얘기는 마릴라 자신도 오랫동안 속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마치 지금껏 숨겨왔던 은밀한 비판적인 생각들이 이 솔직하고 철없는 아이의 입을 통해 명백한 비난의 말이 되어 갑자기 튀어나온 느낌이 들었다. 네, 학교를 처음 가던 날, 초등학교는 사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중학교를 갈 때 그 떨림, 혹시 기억들 하시나요? 혹시 내가 왕따가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수업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참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면서 학교를 갔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참 되게 생각해 볼 문제가,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만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알 수 없으니까 그냥 정해져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이 맞는지, 글쎄요. 그건 각자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만약 공부를 한다면 즐겁게 하는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즐거워야지 흥미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오늘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밤 쉼표 하나. 저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